안녕하세요. 저는 73년간 우리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포항 세명기독병원 원장 한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료는 그 지역의 안전망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뭐 경찰서, 소방서가 필요한 것처럼 지역에 병원이 필요하고, 지역의 병원이 좋은 병원이 제대로 활동하고 수준 높은 병원이 있으면은 우리 지역의 안전망이 됩니다. 누구든지 응급 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혈관이 막힐 수 있고, 누구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다칠 수 있는데, 그럴 때 급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이용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지역민들이 누구나 그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역병원이 되겠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포항에서 전쟁 고아와 피난민을 진료하며 시작된 병원이 올해로 73년째 포항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를 이어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고 계신 오늘의 동해인 세명기독병원 한동선 원장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세명기독병원 하면 포항에서는 뭐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고, 저의 모든 포항에 관련된 기억에서 기독병원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원장님은 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많이 안 하시는 걸로 또 알려져 계시던데 혹시 이유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일부러 뭐 언론에 안 나오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고 해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포항의 의과대학 을 개설하고자 하는 움직임, 의과대학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지역 의료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양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인터뷰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좀 여러 말씀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세명기독병원이 역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1950년에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정도로 오래됐다고 그러면 거의 포항의 역사와 같이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시죠? 고 한영빈 박사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희 부친께서 1.4.5대 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병원이 저희 병원이고요. 지금 73년 됐죠. 이야, 73년이면은 원장님이 이제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부친께서 포항 정착하신 지 6년 뒤에 제가 태어난 거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어받은 지는 이제 지금 27년 됐습니다. 포항은 어떻게 오게 되신 걸까요? 그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데, 저희 부친은 고향이 함흥이시거든요. 예. 요새는 함흥이라 그러면 그 냉면 덕분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름은 기억해요. 함흥이 고향이신데 의과대학은 만주에서 나오셨어요. 그 당시엔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만주국에서 의과대학 나오시고 그 흑룡강가에서 무이천 진료를 하시다가 해방을 맞으셔서 함흥으로 오셔가지고 함흥에서 이제 의료업을 하시다가 6.25 사변이 터지는 바람에 그 1.4.5대 때, 1.4.5대가 이제 함흥에서는 흥남 초작제입니다. 그 목선을 얻어 타고 그 피난 나오셨어요. 흥남에서 목선이 수십 척이 한꺼번에 떠났다 그럽니다. 목선마다 피난민들이 한 100명씩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목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려 13일간의 항해를 하시고, 와. 원래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산을 향해서 목선을 타고 항해를 하다가 목선에 배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목선에서 물을 퍼내다가 다 못 퍼내고, 예. 어차피 물에 빠져 죽으나 뭐 이래 죽으나 저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무데나 내리자 그래서 그때 보이는 육지에 내려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포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정착하신 것이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야,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이야기를
꾸며내도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든지 그 시절에 드라마 한 편 다 썼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부친도 뭐 예외가 아니라서 참 그 남쪽에 와서 이렇게 사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은 그때 포항에 정말 우연찮게 물에 빠져 죽을까봐 그냥 포항에 오셔서. 네, 맞습니다. 그때 병원을 차리신 거예요? 오자마자 그 당시에 포항제일교회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러고 포항시청을 갔더니 시청에 가서 이제 일거리 없나 갔는데 포항시청에서 신분을 이제 의사라고 밝히니까 포항시청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많이 모자라는 시대에 의사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역 물품을 주면서 포항시에 방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방역 물품 받고 또 구호물자로 들어온 의약품들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유엔군들이 제공한 거죠. 구호물자를 받은 의약품 등으로 환자 보고 피난민, 우선 같이 피난 내려온 배에 같이 타고 온 사람부터 진료하고 또 전쟁 고아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쟁 고아들 진료하고 그때부터 의료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포항에 도달한 시점이 12월 23일이었는데 그때를 저희 병원의 이제 출발 시점으로 제가 잡고 지금까지 이제 창립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포항에서도 그 전쟁의 폐해들이 엄청난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포항이 이제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퇴각한 상태였는데 북한군이 점령하실 때 유엔군이 이 포항 앞바다에서 한포 사격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이 전체가 건물은 다 무너지고 포탄 웅덩이에 파여 있는데 예. 전쟁 고아가 너무 많아서 웅덩이마다 어린애들이 몇 명씩 앉아서 집처럼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당장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진료실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그런 그래서 열악한 그 당시에 상황에서. 중앙교회로 와서 예. 중앙교회의 그 마당에 텐트를 치고 환자 진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텐트죠, 텐트. 그렇게 천막에서 시작된 진료 활동이 지금의 세명기독병원의 시작이었군요. 그 당시에 이제 포항에 설림병원도 같이 시작됐는데 설림병원 원장님도 포항에 왔다가 우연히 그 웅덩이 속에 있는 애들, 그분은 소아과 의사셨거든요. 애들 몇 명씩 옹기종기 있는 거 보고 차마 발이 안 떨어져서 그 진료 시작하신 게 설림병원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6.25 사변 때 정말 그 시작한 병원들이에요. 야, 정말 오며 가며 늘 그냥 일상처럼 봤던 병원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의료계 역사까지 같이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시작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 의사 생활 시작하신 지 40년 정도, 40년 넘으셨죠? 80, 그렇죠. 의사 면허 게 81년도니까. 예. 지금 의사 생활은 제가 43년째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심장내과 전문의가 된 게 85년도입니다. 85년도니까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37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명기독병원을 아버님께서 쭉 전쟁 때부터 이끌어 오시다가 이어받아서 이제 원장 취임을 하셨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내가 잘 이어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부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때 병원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저 일반 중소병원, 그저 작은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뿐이었는데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어받으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냥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병원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원장님이 전략적으로 병원을 좀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성장을 시키신 건가요? 저는 병원의 크기를 키운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의료 수준은 정말 많이 올리고 싶었고 의료 수준을 올리려고 하면은 결국 전문화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모든 분야를 다 잘하면 좋지만은 모든 분야를 다 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라도 전문화시키고 집중화시키고
그 인력과 기자재와 이런 모든 걸 집중시켜서 키우는데 키우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병동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커진다는 의미는 결과지 그것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도하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병원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전문화 과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쯤에 제가 이제 이 작은 중소병원으로 해서의 그 기독병원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저 대학 후배지만 우리 유인혁 원장님하고 힘을 합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유인혁 원장이 와서 정형성형센터를 만들면서 정형성형병원 쪽을 집중적으로 키우게 됐죠. 사람을 뽑고 기자재를 마련하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키우게 됐고, 저는 이제 전공이 심장 쪽이니까 저는 심장내과를 자꾸 키우게 됐죠. 심장내과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하면서 키우게 돼서 그 정형성형 병원과 심장센터 이 두 군데를 축으로 해서 병원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응급의료센터, 뇌병원, 그 다음에 그 외 소화기센터, 호흡기센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점점 커지게 된, 그리고 또 종합검진센터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따라서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에도 이 지역 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고민이 깊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지역에 사실 큰 병원, 좋은 병원이 있으면 좋죠.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좀 어떤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싶으면 서울에 가거나 뭐 대구나 부산 쪽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 의료가 중요해. 지역 의료를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돼라는 생각들은 사실상 하지는 않거든요. 지역 의료가 왜 중요한 겁니까? 지역 의료는 그 지역의 그야말로 안전망입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서, 소방서 없는 지역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료는 경찰서, 소방서 더 중요한 지역 인프라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항만, 철도처럼 아주 중요한 그 인프라 스트럭처를 할 수 있고, 의료는 지역의 최고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질환들 있잖아요. 굉장히 급한 질환은 이제 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고죠, 사고. 사고 그렇죠. 당하는 거, 교통사고, 예. 산재사고. 특별히 우리 지역은 산재사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고, 또 그 외에도 뭐 가정에서 나는 사고, 뭐 일상에서 나는 사고, 여러 사고들이 났을 때 꼼짝없이 서울이나 대구로 못 가고 우리 지역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뇌졸중이 왔다든지 중풍이 와서 지금 마비되고 뇌출혈이 왔는데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지역 병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장병이 급하게 와서 심지어 혈관이 막혔다든지 그럴 때 빨리 병원에 와야 되거든요. 최근에 의료의 발전을 보면은 점점 날이 갈수록 응급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포항의 병원들 형편없어. 형편없으니까 나는 서울 가, 나는 대구 가. 이렇게 말하면서 포항 병원들은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아무리 그런 말을 해본들 소용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정말 새벽 2시, 3시, 4시에 급한 예전에 했을 때 지역 병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역병원 와서 평소에 이렇게 우습게 알았던 병원에 그 자기의 그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평소에 서울 가서 아무리 건강검진 잘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 지역병원을 아끼고 사랑하고 참여하고 해서 지역병원을 좋게 만들어 놔야지 정말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병원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인지를 못하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왔다고 칩시다. 뇌졸중은 나이 드신 분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뇌출혈, 그렇죠. 뇌경색. 뇌경색은 심장 혈관이 막히는 건데, 우리가 그 골든타임을 90분 보거든요. 90분 내에 뚫어야 심근경색이 진행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막힌 혈관이 열리면서 심장 근육이 살아나는데, 최근에 뇌경색은요,
초반에 빨리 뚫어버리면 팔이 마비가 돼서 병원에 응급실에 오는데 한두 시간 만에 뚫어버리면 마비가 바로 풀려버려요. 마비가 바로 풀려버려가지고 이거 내가 왜 괜찮지? 이러고 나가신다고요. 근데 그 시간만 놓치면 영원히 그 살아있는 나머지 시간 동안은 반신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은 바로 여기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지 벌써 서울 가고 하는 시간은 늦다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급한 환자가 새벽에 왔다. 그거를 바로 뚫기 위해서는 그거를 뚫을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이 능력이 있는 의사가 교대 하면서 밤에 당직을 하고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혈관 차리는 게 있어야 되고 밤에 그 직원이 다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이 24시간 365일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팀이 있어야 되고 그 팀이 유지가 돼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당장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너무나 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역 의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죠? 지역 병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평소에 또 그 병원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지역 병원을. 그 평소에 지역병 이용해 줘야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그 기계도 갖다 놔야 되고 소모품도 쌓아놔야 되는데 평소에 그 병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 서울 가서 이용한다 칩시다. 급하지 않은 병이라고 서울 가서 이용하면은 정말 급할 때 그걸 봐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용을 해줘야 많이 이용을 해주고 병원을 사랑하고 애끼고 하는 게 있고 조금 이상 있을 때 그 병을 이용해야지 그 시스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역 의료가 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지역 병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역 병원에 관심이 없이 그저 포항 지역의 병원들은 뭐 별 볼일 없다. 그 나는 대구나 서울에 있는 병원 이용하지 포항 병원은 근처도 안 간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막상 응급 환자가 생기거나 할 때는 그 지역병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병원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평소에 지역병원을 많이 이용해야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당직 의사도 여러 명 두면서 교대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지역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 병원은 그런 좋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지역병원의 레벨이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레벨이 자꾸 내려가면 그 피해는 전 시민이 다 같이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지역병원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용하고 아끼고 또 참여하고 또 감시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병원이 크고 지역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최근에 포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문제인데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의료계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의 의료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지역의 의료 수준을 올려야 이 의료계의 그 생태계가 살아나는데 그러려면 의사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의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포항 지역 의과대학이 없고 의과대학 부속병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잘하는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의사를 데리고 와서 잘하다가 그분이 타 지역으로 떠나버리면 그 기술은 없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사를 이제 또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의료라는 거는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지역 의료의 수준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포항 지역이 이제 대한민국에 의과대학 없는 도시죠. 제일 큰 도시거든요. 의료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과대학을 포항 지역에 만들고 거기서 의사를 배출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과거부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런
바람들이 불면서 또 반가운 마음도 많이 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의과대학이 생기고 의과대학 병원 생긴다 그러면 그 지역 병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 환자 뺏어갈까 봐. 저보고도 흔히 하는 말이 포항에 의과대학 병원 생기는 거 반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서로 기술을 나누고 의술을 이제 최고도로 발전시키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환자도 보고 하면서 우리 병원의 레벨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포항공대에 생기는 그 연구 중심이 되는 공학 기반의 IT가 많이 발전된 의과대학과 병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격 진료 앞으로 미래 시대는 원격 진료, 원격 의료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원격 의료라는 거는 환자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가진 제대로 된 병원이 서울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보고 또는 뭐 중국에 있는 환자, 베트남 환자, 일본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고 원격으로 수술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건데 그런 환자들은 또 유명한 병원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환자가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 지역에 있는 환자를 저희 병원하고 경쟁하면서 나눠 먹는 정도의 병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포항에 이제 연구중심 의대가 들어오고 대학 병원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어떻게 서로 좀 상생하면서 같이 이 의료 수준을 올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당히 협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환자들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함으로써 협조할 수 있고 연구기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따면 지역병원들이 다 같이 연구하고 최근에는 연구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과거에 비해서. 그럼 연구비들이 많아지는 거는 병원에도 경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연구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함으로써 지역 병원들과 상생할 수 있고 포항 지역 의료계 수준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있으면은 네. 그저 점점 의료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의료 수준 낮은 지역이라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환자들은 점점 대도시 병원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그 응급 환자들도 제대로 못 보고 빨리 뭐 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뭐 이런 병원으로 지역으로 점점 변해갈 것가 눈에 보이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 병원이니까 그냥 저 병원은 저 병원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지 뭐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내 병원이다라는 생각. 병원이 작을 때는 네.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는데 병원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은 그다음엔 이윤 추구는 이런 거는 아예 상상할 수가 없고 당장 나의 건강과 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 예. 지역 병원에 대한 나의 인식부터 일단은 맞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지역 병원이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규모에 비해서 고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고용 인원이 약 1,600명을 와. 넘어가고 용역 지원까지 하면 1,800명이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일자리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지역 병원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일자리도 몇천 개 없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러네요. 그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공장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근데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 지역에 병원이 좋은지를 꼭 봅니다. 좋은 병원이 있어야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 병원이 형편없으면 이건 그 의료시설이 낙후돼서 그 지역에 못 가겠다 이렇게 돼요. 또 그뿐입니까? 은퇴하신 분들, 서울에서 사업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그 정주 여건을 따지시는데 병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병원이 좋아야 내가 거기 가서 은퇴 생활 하겠다 생각하는데 병원이 별일 없으면은 거기 가서 은퇴 생활을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나 그 지역에 안 갈래. 병원 좋은 데로 갈래. 이렇게 돼서 포항의 인구 증가에도 지역병원의 레벨이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병원을 잘 아끼고 키우고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야, 그러네요. 정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잊고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보시면 아마 병원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고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참 이 건강관리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신경을 못 쓰고 삽니다. 건강관리 왜 중요한지 좀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잔소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공이 심장내과다 보니까
심장병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주제거든요. 그 심장병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장병 예방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건강한 식이, 건강한 운동, 고혈압 관리 잘하는 거, 당뇨 관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관리 잘하는 거, 담배 끊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말한 내용들만 잘 조절해도 아주 잘하는 사람은 거의 60% 내지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돼 있고, 심장병 예방을 잘하면 덤으로 오는 것이 암 예방이에요. 암 예방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암 예방,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한 항목들을 잘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요새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여러 사람이 돈을 내서 돈을 대주는 그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의료보험료를 덜 쓰면 이 사회를 위해서 건강관리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이 7.1%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3.5%는 자기가 내고 자기 월급에서 나머지 3.5%는 직장이 내요. 직장도 이 의료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면 직장의 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직장은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면은 기술 개발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애국하는 것이, 저는 뭐 애국하는 것이 그냥 애국 구호 외치고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애국이 아니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애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하면은 대부분은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내가 속한 사회, 우리 국가, 기업. 이거 다 살리는 길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기업도 특히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의료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익이 없다 그래요. 이익이 없으니 미국 차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게, 직원들 의료보험료 내다 보면은 이익을 너무 많이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의료보험료율이 한참 전에는 3%, 2% 그랬어요. 그러다가 야금야금 올라서 지금 7%까지 올라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의료보험료를 이제 많이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경우는 10% 가거든요. 우리도 이제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곧 8%, 9%, 10% 도달할 얼마 안 남았어. 시간 지나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요. 건강보험료 왜 자꾸 나한테 많이 내라고 하나 이런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 모든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첫 방법 중에 번째네요.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 아버님께 이어받으셔서 운영하신 지가 이제 몇 년 있으면 30년 되시는데 앞으로도 병원 그리고 지역 의료계를 잘 이끌어 가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목표 갖고 계세요? 지금 한마디로 지방은 필수 의료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위기 상태고 지방에 이제 말하자면 의료인들이 안 올라오고 그래요. 정주 여건이 나빠서 그런지 지방에 안 올라오고 그러고, 또 의사들은 또 정말 중요한 어려운 의료, 힘든 일보다는 좀 쉬운 일, 편한 일, 쉽게 돈을 많이 버는 분야에 자꾸 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의료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가 좀 발전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의료 시스템과 병원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게 제 사명이겠죠. 우리 지역의 의료 환경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의료가 결국은 주인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먼저겠구나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예, 이 모든 해결책의 시작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저도 잘 새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확신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